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대학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지원 계열이나 학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다 다르게 써야 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학별 자율항목인 4번 항목만 대학별 인재상에 맞춰서 달리 쓰면 된다라는 사실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수시 학종 자기소개서 4번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번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 자율항목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공통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본인의 이제 대학에서 자신 대학들에서 이제 묻고 싶은 질문들을 각각 좀 다르게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대학별 자율항목 4번을 두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4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 있다면 우리 대학에서는 4번 항목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자기소개서 자율 항목은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양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었고 서울권 중상위 대학 이상에서 이화여대는 4번 항목이 없습니다. 대교역 공통문항만 작성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나머지 경희대, 동국대, 외대, 건국대, 시립대 등등등의 학교는 대학별 자율 항목을 다 달리 두고 있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준비 과정과 노력, 교육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학교별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4번 항목에서 독서 활동을 물어보고 있죠. 유의미했었던 독서 활동 3개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는 지원자가 왜 우리 고려대가 너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우리 학교에 오게 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준비 과정과 노력, 교육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었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학과 선에 따라서 또 학교 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4번을 써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가장 컸었던 다른 학교 질문들과는 가장 차별화가 됐었던 서울대학교의 자율항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4번 문항은 고교 재학 중 또는 3년간, 그러니까 뭐 지금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3년간이면 고교 재학 중이 되겠죠. 그렇죠?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책 3권을 정해서 어필하라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선정 도서의 도서명, 저자, 그리고 출판사 선정 이유 이런 내용들로 기술을 해야 되고 선정 이유를 각각 500자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선정 이유 500자를 책 소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책이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까? 또 이 책을 왜 지금 4번 항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선정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책의 내용 요약이라든지 이 책에 대한 단순한 감상, 그리고 뭐 읽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만 나열하고 끝나지 말고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읽었는지라는 그 어떻게 부분에 주목해서 쓰셔야 해요. 즉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서울대 4번 항목을 작성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뭐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공과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학부의 교수님들이 쓴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이 아무리 쉽게 말해서 수준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수준 높은 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책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초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소설 뭐 이런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내가 의미 있게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읽어도 내가 영문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진정성을 느끼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선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생 추천 필독서 뭐 백선이라든지 네, 최근 이슈가 됐었던 이렇게 두꺼운 뭐 책들 있죠. 네, 꼭 읽어봐야 되는 뭐 고전, 명서 뭐 이런 책들 위주로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책, 또 인성과 관련된 책 등등으로 3개 항목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전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책 이러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실제 살아가는 동안 삶에 대한 가치관을 좀 정립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던 책.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나에게 인성적인 측면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었던 책. 이런 부분도 좋고요.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롤모델로 선정하게끔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하게 된 책. 이런 책도 괜찮고 이렇게 자신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던 책 3권으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학년 재학생들은 지금 독서 활동 기록란에 들어가는 책 중에서 선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서울대 자소서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어서 면접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읽은 책이어야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써서 내야 되니까 급하니까 나 책 많이 못 읽었는데 일단은 책 제목만 해서 내자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에 이어졌을 때 내가 이 책을 정말 의미 있게 읽었냐에 대한 질문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선정해서 3권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4번에 우리가 전공 관련해서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될까?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전공에 관련 깊이가 얼마나 채워질 수 있겠어요.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초적인 소양, 기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었던 책이면 그것도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유명한 책, 그러면 선생님 너무 유명한 책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딱히 유명하다고 또 해서 안 되고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책들 중에서도 물론 사실 누구나 다 많이 얘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총균세,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사실 언급 안 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 읽고 내가 영향을 받았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말 차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구나 다 읽는 책을 읽었더라도 나만이 느꼈었던 것들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면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책은 말 그대로 그거를 읽어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언급한 학생들이 너무 기존에 많았기 때문에 차별화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언급을 피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설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설책을 읽고 내가 뭐 인문계나 이렇게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정말 어떤 특정 소설책을 읽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실제 영문학과를 진학했었던 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원서로 읽고 내가 영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 라고 해서 그 내용을 되게 진솔하게 풀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 내용이 굉장히 차별성 있게 느껴졌었다라는 게 이제 평가자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 매혹적으로 빠져들어서 읽었었던 책
매진했었던 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책 위주로 4번 항목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단순히 내용이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보다는 어떤 면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았다. 어떤 문구가 나의 마음속에 콕 박혔다. 아니면 이러한 책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나의 모토가 되고 있다. 라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으로 기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학교의 4번. 공통적으로 이 4개 대학들은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라 라는 말이 있죠.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원 동기 누구나 쓰는 지원 동기 말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지원 동기는 사실 이런 게 많아요.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한테 너는 왜 기자가 되려고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 학생들 대부분의 대답은요, 기자란 이러면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그 기자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거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일반적 내용 이런 것들을 들어서 기자란 직업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원 동기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작 100%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디선가 들었었던 내 진로 방향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정말 실제 나의 경험에서 내가 이 진로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장면이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던 상황이나 장면은 누구나 똑같을 순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나는 문화해설사, 도슨트가 되고 싶어요 라는 학생 중에서 왜 그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프랑스의 한 박물관을 이제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술 작품을 해설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됐는데 그 어린 저의 마음속에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그 직업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녀가 구사하는 프랑스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다라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그 순간에 그 인상이 자기 머릿속에 콱 박혀서 자기는 그 순간 프랑스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이 생겼고 내가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돌아와서 내가 프랑스어, 기초 프랑스어 이런 교본을 사서 혼자 틈틈이 공부해 볼 정도로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랑스 불어불문학과를 지원한 이유도 사실은 대학에 와서 그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문화 뭐 또 미술 작품을 해설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누구의 경험도 아닌 나만의 경험에서 내가 가지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나 뻔한 지원 동기 쓰는 것은 지양하고 나의 사례에서 차별화된 스토리를 찾아낼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교과 학습하고 연계돼서 지원 동기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이제 교과 수업을 배우면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롤스와 노직의 주장을 배웠다. 이제 이러면서 이후 롤스의 이론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한 심화 탐구를 하면서 현재 국가들이 취한 복지 정책에까지 관심 영역이 확장이 됐다. 네. 이후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해보고 또 수립해보는 그런 모의 정책 제안 활동을 해보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호기심이 더 높아져 갔고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학과에 큰 뜻을 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업 내용을 들었지만 우리 반 학생들의 생각과 내가 그 순간 느끼는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나는 그 순간 이거를 생각했고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연관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지원 동기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쓰는 방법도 4번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 2학년 때 희망했었던 진로와 막상 3학년 최종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아요. 그냥 바뀌게 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 동기마저도 여러분들이 4번 문항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희망학과에 흥미를 가지고 주력했었던 심화활동,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었던 노력 과정이 지금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과정으로 어필이 되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1, 2, 3번을 쓰면서 사실은 1번이나 2번 항목에 이렇게 내가 주력했었던 탐구활동이나 이런 사례들이 이미 기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4번에서 내가 지원학과를 위해서 노력 과정을 쓸 때 선생님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을 2번 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칫 같은 내용의 반복, 중복될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우리 처음 시작할 쯤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학년 1학기까지 완성되고 진로 희망이 잡혀야 지원하는 학과가 정해져야 자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내가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는 쓰고 진로와 연관된 노력 과정은 4번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내가 지금 공통 항목을 작성한 내용이 진로 방향의 노력 과정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4번에서 또 한 번 그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번은 공통적으로 학교 생활의 우수성, 학교 생활에서 노력한 점 위주로 쓰시고 4번에서는 진로랑 연계돼서 노력했었던 심화 탐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1500자라는 분량은 사실 만만치 않게 긴 분량이에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번 항목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만약에 4번까지 써야 되는 자소서라면 1, 2, 3번의 내용 구성 배치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합격하는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4번 문항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하대학교는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 사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요구하는 질문이 조금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표현의 차이지 사실은 구성해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랑 그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이것을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려대 4번 항목을 볼 텐데요. 고려대 4번 항목도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를 일단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합니까?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이라든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부에 이런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4번 항목을 쓸 때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이 학교의 인재상은 어떻지? 이 학교는 뭘 추구하고 있지? 뭐 교육 목표, 교육 지향점,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학과의 커리큘럼, 어떤 교과목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전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뭐 교류하고 있는 해외 대학이라든지 학생 복지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고려대학교가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라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내가 이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 다음에
나는 이 학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야만 해요 라는, 반드시 전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라는 이유를 제시를 해주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학과에 가고 싶은, 다른 학과도 있지만 꼭 고려대학교 이 학과에 가고 싶은 이유, 그래야만 되는 이유, 내가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 내가 지금까지 3학년 동안 했었던 활동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학교의 인재상과 연결시켜서 이제 쓰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4번 항목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지원 동기는 그 지원 동기를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전공 관련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배치돼야 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창의적 인재다, 융합형 인재다, 이런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어필을 하면 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야만 되는 이유를 기술하시고, 간혹 이제 그 대학 4번 항목에서 입학 후의 계획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학생이 자소서 쓴 거를 보면은 이제 4번 항목에 지원 동기, 입학 후 계획을 물어보는 항목에서 이 학생이 입학 후의 계획 내용은 쏙 빠지고, 내가 이 대학 학과를 지원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업적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에 주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인 거죠. 질문은 학업 계획을 물어봤잖아요, 진학 후에. 그러면 학업 계획은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은 엄연히 달라요. 네. 학업 계획이라는 거는 입학 후에 내가 대학 4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단계를 나눠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학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대학 생활을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진로 계획이라는 거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했을 때 어떤 인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4번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신 후 그에 맞는 답변을 채우는 4번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한국외대는 4번 문항이 없다라는 점, 네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1, 2, 3번 대교육 공통 항목만 열심히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